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녁이 있는 삶 기억하실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본인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죠. 본인이 정부 운영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저녁에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만나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뭐 저녁에 해포를 푸는 술자리도 하고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뭐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어제부터 특히 저녁이 없는 삶을 맞고 있습니다. 저녁이 없는 삶. 자,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 톱에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녁 없는 삶.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저녁이 없는 삶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후 6시 이후에 세 사람 이상 모임 금지 대처 어제 첫날입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기각기를 재촉했다. 식당, 술집, 손님 끊겨 텅 빈 테이블만 남았고 자영업자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 분노와 한숨. 그리고 대중교통은 퇴근 서두른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자,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든 정부, 무능한 정부죠. 방역, 방역, 이렇게 자자찬 실컷 노릇놓다가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4차 유행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백신마저도 어제 55세 이상 백신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가 그것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중간에 스톱시켜버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 때문에 저녁이 없는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3인 이상은 금지되지만 두 사람까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만났다고 하는데, 자,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시행됐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 지난 7일에 치맥 회동을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 확산이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죠. 그런데 그걸 또 어제 갑자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죠. 두 사람까지. 그런데 자, 당대표 두 사람이 만나면 사진은 두 사람만 딱 찍히지만 그 수행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기자들도 다 몰려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하고. 자, 지금 국회 출입 기자들이 주로 가는데 국회는 이 출입 기자실에 소통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그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2주 동안 폐쇄를 한 그 상태인데 기자들이 주로 이제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신문사, 방송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니 다 몰려왔습니다. 왜 어제 하필 첫날에 그런 이벤트를 벌려야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왁작지껄한 그런 이벤트를 벌인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다가 어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도 한잔 했겠죠. 거기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당론과 전혀 배치되는 것을 저녁 먹는 자리에서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다시 그것을 걷어들이느라고 애를 먹는, 그리고 또 당직자들은 괜히 한밤중에 다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뒤치다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자, 조선일보가 일면 톱에서 썼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정부가 80% 국민에게 준다 어쩌고 하는데 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여야 대표가 불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 여야 대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양쪽 모두 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죠. 특히 이 정부 여당도 기재부와 이렇게 재경부처와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대표로서는 계속 100%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에 덜컥 합의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했는지. 자, 2차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총 33조 원 규모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현재 추경안을 사실상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두 사람이 그냥 저녁 먹다가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혀 논의가 안 된 황당한 얘기다.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야 지도부 회의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말을 주워 담았죠. 뭐라고 주워 담았냐면은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만약 재원이 남으면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결국은 원내 지도부가 막 이렇게 반발하니까는 이 전 국민 지원은 후순위고 선순위는 소상공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합의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밤중에 회의에 들어가서 나중에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는 재원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해프닝,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준석 체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정말 큰 리스크죠.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저녁 먹다가 덜컥 이런 것을 합의해주는 이것이 당대표입니까? 한밤중에 또 이 당직자들이 또 긴급 회의를 해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뭐 설거지를 하는 그런 부산을 떨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내 경제통이죠. 윤희숙 의원이 대권주자이기도 하죠. 대표가 제왕이냐? 무슨 과거에 뭐 제왕적 총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표가 무슨 제왕이냐? 이렇게 쏴 붙였습니다. 자, 중앙일보 3면입니다. 윤희숙, 이준석 제왕 되려고 하느냐? 이준석 지금 대표가 제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 전혀 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합의를 저녁 먹다가 덜컥 해주고 그리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 협상을 해야 되죠. 여당과 협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원내대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점잖게 말했지만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이야기죠. 자, 일단 당내 투톱도 서로 막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한쪽 그 대표 때문에 그렇죠. 오버하는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숙 어젯밤에 부랴부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 당의 철학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세대에게 엄청난 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돈의 그 굳고 어떤 그 곳간을 나라의 곳간을 완전히 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당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당내 토론도 없이 거간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 대표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윤희숙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 이렇게 이준석을 직격했습니다. 어제 또 이준석이 송영길과 뭐 이것만 합의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먹으면서 뭘 그렇게 합의를 많이 했는지.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하자.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 부활하자. 시군구 지구당 부활하자. 여야정 협의체 조속히 가동하자. 재외국민투표 방법 개선하자. 자, 졸속으로 간 도로에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 TV토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자. 두 사람 또 TV토론도 하자. 뭐 TV토론은 이준석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죠. 10년 동안 정치권 언저리에서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시국에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준석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할 일은 따로 있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시 국민재난지원금 문제인데 국민재난지원금 여기서 어제 들썩 합의를 했죠. 100% 다 주자. 그런데 전 국민재난지원금에 이준석은 원래 반대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20일 전에 반대했다가 지금 20일 만에 뭐가 또 뭐 상황 변화가 있는지 뭐 덜썩 합의를 했죠. 자, 20일 전에도 코로나는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그 6월 21일 기사입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다르다는 이준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반대. 불과 20일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는데
어제 밤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20일 만에. 자, 20일 전에는 분명히 반대를 했죠. 20일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이 공정 이야기 하니까는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공개 질의서를 내서 기본소득 문제,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준석에게 공개 질의하니 이준석이 입장을 밝혔는데, 뭐, 기본소득은 이재명과 본인의 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 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다. 소비 진작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4.15 총선 때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살포를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경기를 진작한다, 소비를 진작한다. 그런 뭐 효과를 홍보를 했지만 결국 그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그 분석이 많이 나왔고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이 많이 나왔고 이준석도 한계성을 드러냈다. 불과 20일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달라. 이재명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의 한계성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20일 만에 어제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당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나 있는 것인지. 자,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뿐이 아니죠. 계속 이준석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폐지, 여가부 폐지, 이래서 막 역풍을 맞았죠. 거기다가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편향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코로나 또 처음에 방역에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중국의 잔인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것도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또 중국 대사를 만나서 홍콩 문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이 과연 외교 관례에 맞는 것이냐, 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중앙일보 8면 보시면은 통일부 폐지, 중국의 잔인함, 너무 나간 이준석의 입, 마치 정치평론을 하듯이 지금 당 대표가 정치평론을 하듯이 하고 있죠. 당론을 전혀 끌어모으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에 이어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을 향해서 직설 발언을 했다. 그런데 외교가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하다. 당내에서도 대선 앞두고 리스크가, 이준석 리스크가 다 자꾸 생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죠.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다. 홍콩에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인터뷰가 공개된 이날 공교롭게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갖기 전에 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잔인함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유승민, 하태경 등 당내 일부 대선 주자의 여가부 폐지론을 옹호한 데 이어서 통일부 폐지론까지 주장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거친 설전을 벌여서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죠. 머니투데이는 그 인터넷판에서 4연속 무리수, 취임 한 달 만에 흔들리는 이준석 리더십, 계속 무리수를 둡니다. 여가부 폐지, 뭐 통일부 폐지, 그리고 중국의 잔인함 발언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20일 전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밥 먹으면서 합의를 하고 그것을 또 뒤집고 우왕좌왕 자충우돌이죠. 자, 국민의힘 어제 그 합의를 했는데 당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소비 진작 추경 반대, 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이 당론과는 거리가 있는 합의를 어제 덜컥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100분 만에 뒤집었다. 이런 보도도 있죠. 자, 그리고 리더십에 상당한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 논란, 그 다음에 중국을 겨냥한 강성 발언 이런 3번 연속 무리수를 뒀는데 어제 4번째 또 무리수를 뒀다. 그리고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성별, 세대별로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갈라치기. 문재인 정권의 주특기인데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진중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젠더 논쟁을 벌였죠. 이준석과 진중권은 최근에 이준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려했던 바다 그리고 철학의 부재로 보수의 아젠다를 못 만드는 것이다. 토론 배틀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나 벌이다가 그거 약발 떨어지니까 백투 더 MB 과거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준석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죠. 이 자기 정치,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 할 때가 아닙니다. 이준석의 역할은 11월까지 어떻게 하면은 범야권의 대선 주자, 대표 선수를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내세울 것이냐. 이것이 이준석의 역할입니다. 당내 경선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외부에 있는 지금 밖에서 빅리거를 준비하고 있는 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안철수 다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임무에 대해서는 손을 완전히 놔버리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장외의 주자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삼고초려라도 해서 영입을 해야 될 이준석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면서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다. 나 자체로 평가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죠. 그래서 속속 범야권에서 대선 주자들이 나서는데 지금 15명이 됐다.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무려 15명이 되는데 이 15명을 한 울타리로 모아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것은 정말 고차원 방정식이죠. 이준석이 당대표라면은 여기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당 중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 지금 단독 플레이하면서 개인 정치만,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의 협력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최재형의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이 단일화, 최재형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범야권의 대권 구도가. 그래서 최재형은 주내에 이번 주 내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서 입당 문제를 논의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4번째 민생 행보에 나서서 식당 주인을 만났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는 집권시 통합형 총리를 기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범야권 주자들이 움직이죠. 오늘은 박진 의원, 김태호 의원 오늘 출마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선 야권 후보군이 15명인데 15명이 국민의힘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지금 1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5명이 박혀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최재형, 김동연, 윤석열, 장성민. 자,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빅텐트를 치고 막 하기도 지금 상당히 빠듯한데 당대표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민주당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1위로 올라가고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뭐 김부선 씨가 어떤 공격을 막 하면서 바지 발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을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반 이재명 결집에 이낙연이 좀 반등한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대역전의 시작이다. 아니다. 일시적 반사 이익이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민주당 사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합종 연행이 시작이 됐죠. 단일화 이런 단계적 단일화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재명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다크호스로는 뛰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이 기사입니다. 김재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이 김재원이 추미애를 여당 후보로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역선택 동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국민 경선에 참여할 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그 대권 주자들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경쟁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문자를 보내서 우리 당에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해달라. 본인이 특히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내줘. 그래서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에게서. 왜냐하면은 일단 본인의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무차별로 보내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권 주자에게서. 자, 저는 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대권 주자죠. 자, 그런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도 뭐 정치권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죠. 서로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김재원에게도 그 문자가 가서, 그래, 김재원이, 그래, 내가 참여하겠어.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추미애를 찍을 거야. 이재명에게는 손이 안 가.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역선택을 부추기는 거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왔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좀 만만한 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진보 쪽에 만만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쪽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선택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는 그냥 만만한 후보가 돼버린 것이죠. 2분의 1패를 추미애는 당한 겁니다. 뭐 이것은 저는 큰 논쟁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표본수가 많아지면은 역선택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종의 양념을 좀 제공을 했다. 그 정도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였습니다.